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8일, 4월 달이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이번 달은 참 아쉬움이 많은 달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장세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장세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나라란다? 우리가 이번에 매매했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매매할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장세는요, 빠지더라도, 만약에 빠지더라도 여기까지예요. 2540. 그러니까 지금 2660이니까 빠질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주식이 한 여기 3000, 요 언저리를 여기를 지지하고 있다가 빠질 때는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2000 뭐 한 3000, 2990, 한 3000대에서 여기까지 한 300포인트, 400포인트가 빠졌는데 여기에서 더 빠져 한 6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빠질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이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매를 조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여기에서 여기까지에 빠진 거에 비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많이 빠지려면 여기까지 빠진다는 건데 어, 빠지는 큰 빠질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여기까지 빠지면 코스피보다는 많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영향이 많이 있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예전에 그 1000에서 한 800까지 빠졌을 정도로 그 정도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좀 빠지더라도 빠질 자리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장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장은 여기서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저점에서 지지를 해줬으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지 포인트 있죠. 거기를 지지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주식이 지금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왜냐면 오늘 시간에가 좋더라고요. 그럼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 갭을 1.72% 정도를 띄우고 지금 주식이 시작을 하고 지금 살짝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지지해줘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주식이. 여기서 올라가 줘야지. 여기까지 만약에 미국장이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그 영향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제가 아직 빠질 자리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나오는데 빠지고 있네요. 이렇게 뛰어서 상승하다 또 빠지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때는 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저거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막 심하게 막 그러진 우리나라에 막 완전 막 멘붕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무서웠던 요 한 방이 굉장히 무서워 거기서 4포인트가 빠지는 굉장히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4포인트 빠졌을 때가 비슷한 게 옛날에 한 번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을 때가 한 번 그때도 코로나 이후에 이거였나? 아닌데 코로나 이후에 엄청 빠졌다가 그 다음날 한 번에 반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의 그달 7? 요거였나? 어떤 거였지?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내가 언제였더라? 빠진 그 다음날 바로 말도 안 되게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때였나?
주식이 새벽에 엄청 많이 빠졌다가 한 7% 정도 빠졌던 걸, 이거 아닌데? 이거는 기껏해야 2%. 이거는 아닌데, 이거였나? 이거를 수업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쳐주려니까 안 쳐져지네요. 2020년일 겁니다. 2020년.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요거, 그 다음날 바로 바로 올라온 게 아니었구나. 요때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엄청 운봉 때렸다가 그 다음인가 그 다다음날 바로 올라왔던. 근데 크기는 요건데. 요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아닌데 여기 빠지고 나서 한 번 올라왔었는데 어쨌든 네 지금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금 빠질 자리가 많이 없다 많이 없는데 빠져봤자 이제 거기 700선 거기에 지지해주고 거기 선까지 있는데 문제는 미국장이다. 미국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지 못한다면 여기 요거 저점에 그럼 이 얘도 결국 요거 보겠다고 내려오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장이 과연 그거를 그 지지선을 견뎌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많이 매매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 예. 그렇다고 매매를 안 들어가기에는 또 이게 나중에 지켜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4월 그때 저번 주에 저희 강의 영상 올렸을 때 고려산업이랑 우리손해보hen지 그때 우리가 들고 있던 종목인데 일단은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잘못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산업을 봤을 때요. 이제 이거 이제 관심정보시 지웠거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실 고려산업은 확실히 이제는 여기 이제 차트가 보이지도 않네요. 사실 이렇게 봉, 봉을 띄우면서 올라갔고 이게 제가 강의할 때가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이때 저번 주니까 이때쯤일 텐데 드디어 요 장기 이평선으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얘가 그 사료들이 좀 일찍 끝나가서 그러니까 아니 일찍 끝나 이제 많이 오르기도 해서 얘는 아직 출발을 못했는데 오르긴 해가지고 아마 좀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이거를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판단했는데 너무 빨리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위험하다고 판단해. 조금 더 지켜봐도 됐는데 사실 현대사료나 한일사료는 위험한 자리가 확실하게 많고요. 그거는 차트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말이 안 되게 높은 자리였고 이미 몇 살을 갔기 때문에 그 전에 희한하게 걔네들은 갈 때 고려산업 안 갔단 말이에요. 사료준대 같은. 그런데 얘는 이제 뒤늦게 출발을 한 케이스인데 얘가 이제 여기서 봐도 거래량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안 들어와서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어요.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그래도 얘도 가긴 가겠다 싶긴 했거든요. 가긴 가겠다. 지금 여기서 어느 세력이 한번 판 겁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 요 거래량들을 봤을 때 아직은 좀 거래량 덜 터졌는데 라는 생각을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위험한 자리고 얘가 정배열도 아니고 역배열이기도 하고 해서 왜냐면은 매매하는 자리가 이게 지금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포기를 했는데 굉장히 너무 아쉬운 종목입니다. 너무 빨리. 사실 저는 정배열 주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배열 주식을 되게 깐깐하고 꼼꼼하게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금 헷갈려요. 과연 정배열만 해야 될까? 뭔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뭔가 좀 짜증도 나고 힘들고 내가 되게 답답하고 막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려 산업은 너무 아깝긴 해요. 저 개인적 입장으로는. 왜냐면 제가 그때 매수를 요쯤에서 드렸나? 하다가 이제 매도하라고 했었는데, 예, 굉장히 아쉬운 종목입니다. 물론 소액만 하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도 드는 생각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너무 정배열만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정배열이다 보니까 다른 개미들도 차트를 잘 보는 개미들도 많이 보고 알려졌다 보니까 한번 꼭 사람 한번 힘들게 하고 가요. 한번 꺾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제가 혹은 우리가 겪는 좀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정비원에는 집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체적인 흐름과 그림으로는 전배열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그림을 봤을 때는 전배열로 가야 되지만 그래도 꼭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꼼꼼하게 무조건 전배열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내려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차트는 100점짜리를 매매를 하려고 한다고 치면 너무 그 100점짜리다 보니까 그 주식이 차트가 이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처럼 성실한 사람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근데 그 성실한 사람이 유튜브에 이걸 말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유튜브를 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10점, 20점 모질란 걸 좀 사가지고 그게 좀 100점이 되는 걸 노리고 그게 100점이 120점, 200점, 300점이 되는 걸 노려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을 주식을 매매한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정배열이지만 너무 100점짜리 정배열까지는 100점짜리 정배열까지는 조금 어,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까지 너무 꼼꼼하게 보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꼭 그것만 매매를 하진 않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래산 놓친 건 놓친 겁니다. 고래산 놓친 거고 얘는 세력들이 다 팔았고 진짜 요번에 지금 이제 사료 식품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고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왜냐면은 뒤늦게 출발한 고려 사람이 고점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서 음봉 때리는 여기서 한번 다시 올라갈 수 되돌림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들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서 물리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얘가 그러다 뭐 실적이 좋다고 막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도 아니고 지금 예로 치면은 얘가 여기까지 왔다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식품 사료주들은 이제 진짜 위험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얘 고려산업 홍정욱 관련주인데 홍정욱 뭐 정치 복귀다 뭐 홍정욱 뭐 대통령 후보다 뭐 또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내일 꼭 다 결국에는 전쟁으로 가네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어쨌든 재료만 나오면 어떻게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에 보이는 보시죠. 얘는 사실 아직 고점 안 나왔어요. 얘는 아직. 얘는 아직 고점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뭔가 지금 매매에 들어가기 굉장히 조금 애매한 자리고 결국에는 얘도 우리가 이때쯤 샀을 겁니다. 이때쯤 사가지고 물렸다가 올라왔나? 아마 2620원, 막 30원, 40원 이쯤이었으니까 하다가 여기까지 진짜 거래량 미치는 줄 알았죠. 왜냐면 진짜 거래량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나마 고려 산업은 여기서 조금 거래량이 똥똥똥똥 4개 하고 갔잖아요. 여기는 거래량이 뭐 몇 개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여기 앞에서 많이 들고 있었던 소리도 되는데 얘는 아직 고점 나오진 않았습니다. 고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건 얘도 완벽한 역배열이에요. 아직 역배열인데 그때 여기서 우리가 거의 본전권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이때쯤 맞죠? 이날일 겁니다. 2620을 한번 찍고 왔을 때 여기서 탈출을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얘가 그러니까 121선이 조금 다시 골든 크로스 되면서 좀 전별이 돼서 좀 가는 걸 좀 기대를 했어요. 옆으로 좀 흥보를 하면서 왜냐면은 사료주들이 올랐고 뭔가 이제 그 사료를 먹고 자는 가축들에 대한 그런 가격 영향이 조금 늦게 반영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거 우리선 FNG를 다시 재매수, 우리도 좀 오래 물려있기도 했고, 그래서 저걸 다시 재매수하기보다는 다른 더 차트 이쁜 걸로 가자 해서 저희가 화인베스트로 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화인베스트로 간 게 악수가 됐죠. 왜냐면 이걸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적어도 요거, 근데 이날 거래를 좀 이날 좀 터졌기 때문에 이걸 상을 아마 기다리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되게 상을 되게 힘들게 쳤거든요. 고래 사람이 되게 가볍게 쳤고, 이제 걔는 진짜 후 하고 쳐버렸는데 얘는 우우우우우우 하면서 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앞에서 이제 몰렸던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거 물량 받아먹고 올렸다는 소리도 되긴 하는데요. 예. 얘는 아직 고점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고점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얘가 여기에서 다시 좀 자리를 잘 이쁘게 만들어 가면 그때 다시 좀 고민 좀 해보겠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 와가지고 하는 주식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시 제가 재매수하러 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고려상과 우리선 FNG를 총평하자면 너무 전별만 고집하다가 아깝게 놓쳤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그 사료, 식량, 그런 식품 그 주들이 주도한 장세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은 아예 관심조차 못 받았고 거래량도 안 들어왔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제 잘못이죠. 너무 빨리 내려놔서 너무 빨리 이걸 놓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지 않은 게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한, 굉장히 아쉽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해놨다가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시장은 어떠한 테마를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사료 같은 거는 현대사료가 그렇게 한 방에 가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걔네들보다는 그냥 그 뒤에 오르는 뭐 식품주들이나, 죄송해요. 그 사료를 먹고 자라는 가축들에 대한 양돈, 닭, 그런 주들이 좀 뒤늦게 오는 그걸 좀 노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철강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그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나왔던 CFTPP인가? 네, 그거에 가입. 맞나? CFTPP 맞나? 잠시만요. CPTPP네요. 예, CPTPP. 예. 그런 거나 그런 걸 이슈로 봤을 때도 좋지 않았나. 다음 달에 바이든 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아쉽다 싶은 일 좀 하나도 못한 게,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한 게. 그래서 4월 달은 좀 굉장히 아쉽다. 5월 달에는 좀 잘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보자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철강, 두 번째는 화장품. 철강부터 보시죠. 철강은 일단 파인베스트입니다. 얘는요,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4,000원 이상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해주면 절대 안 팔 겁니다. 얘는 들어갈 거고요. 사실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딱 지질 때 여기서 더 매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 거래량이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되게 이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누가 한 번에 10억 정도를 샀어요. 이 주식을. 그러면서 이 주식이 많이 요동쳤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여기에서는 마감을 해줬어야 된다는데, 저는 되게 이쁘게 올라가고 있어서, 되게 이쁘게 올라가서 여기서 막아주면 진짜 좋겠다. 근데 최근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네?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바람에, 예. 어쨌든,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너무 완벽한 정비가 요때 이제 매수를 드렸는데,
너무 완벽한 전매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지금 꺾었죠. 5일선이. 이렇게 한번 꺾었는데 60일선도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좀 거리가 좁아지면서 오히려 차트가 더 이뻐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정면에 좀 집착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정말 박스권 오랫동안 있었고, 진짜 박스권 한 번도 안 해먹었고, 박스권에 진짜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거래량 거의 없이 박스권 위까지 거의 도달을 했고, 그리고 좋은 이슈들이 뒤에 많이 있고, 여기는 무조건 들고 갈 겁니다. 4,000원 위를 가볍게 뚫어주는 순간 여기 또 순식간이에요. 5,400, 5,800원도 진짜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 요거는 조금 나름 좀 승부를 쳐볼 만한, 음, 승부를 쳐볼 만한 주식입니다. 그거 말고도 주식이 또 철강주가 괜찮다고 보는 게 한국주 철강. 이거는 전비율은 아니죠. 전비율은 아닙니다. 전비율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옆으로 흥보하면서, 근데 얘는 조금 이제 덜 이쁘긴 하죠. 예, 하와이 메스티보다는. 근데 요거는, 예, 한국 주철가 요거. 근데 요거를 매수 안 할 거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예, 최근에 좀 거래량이 들어왔고, 근데 차트 보면 그렇게 이쁘진 않아서, 예. 사실 이런 거는 사실 해석이 잘 안 되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가 잘 안 읽혀요. 세력이 언제 진입했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근데 저는 얘는 세력 진입 패턴이 요때 조금 들어오고, 요거는 그냥 한번 들어온 것 같고, 정확히는 세력이 요때 처음 들어오고, 그리고 요렇게 지금 요게 다 매집거리량이라고 보거든요. 요런 것들, 음, 이런 것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 이걸로 줘야지. 예. 근데 그렇게 차이트가 이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국 철강이었나? 이것도 이렇게. 근데 얘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여기서 이게 완 고점은 아닙니다. 고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예. 하이메스트에 관한 최강주는 없다. 그러니까 최강주들의 흐름이 다 좋아요. 철강주들의 흐름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차트가 제일 이쁜 건 파인베스트이고, 파인베스트 제일 이쁘고, 부고철강이나 한국 주철강도 괜찮은 종목이 있지만 차트가 파인베스트처럼 이쁘지는 않다. 근데 얘네들도 굉장히 차트는 좋은 주식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인베스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뭐냐, 화장품 코스메카 코리아. 얘는 정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얘도 승부를 쳐볼 만한 주식입니다. 지금 그때 봤을 때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요 추세를 벌써 여기서 위에서 지지해 주던 형태인데, 지금 요렇게 하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렇게도 조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렇게.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좀 내려왔다가 15,200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얘가 만약에 요 정도까지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또 내려와 준다. 한 15,200원, 150원 이 정도 내려와 준다. 그럼 굉장한 매수 찬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 이거 좀 많이 본 듯한 느낌 아닙니까? 거래량 이렇게 딱 하나, 둘, 크게 보면 네 다섯 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우리가 놓친 고려 산업과 굉장히 유사한 거래량과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얘가 거래량이 말이 좀 안 되는 게 8만 주 터졌는데도 이 정도면은 이거는 한 몇만 주, 30, 40만 주? 네, 거래량이 진짜 안 터지고 있긴 해요. 그게 좀 깝깝하긴 합니다. 그나마 이때가 제일 많이 터졌네요. 160만 주?
5천만, 10만, 100만, 160만 주. 거래량이 참 안 터지기 합니다. 얘는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좀 더 터져야 돼요. 더 터져야 되고. 근데 얘도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을 때 일단은 천일선까지 지켜보면 된다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천일선 찍고 다시 조정 주면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이론인데, 지금 전배열 이론이 지금 안 먹히잖아요, 시장에서. 오히려 전배열인 걸 한번 꺾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요즘은 이게 더 뭐랄까, 이게 맞는 차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무너진 전배열. 전배열의 흐름은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도 거의 전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480일선도 여기 아래로 쭉 깔리고, 다만 여기서 조정을 700일선 찍고 조정을 주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꺾였고, 그와 함께 120일선도 꺾이면서 지금 최근에 요 2년선하고 요거하고 데드 크로스가 되긴 하지만 고려선하고 똑같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배열로 가까워지는 주식. 하지만 아직 완벽한 전별은 아닌. 근데 이 바닥권에서 터지는 요 거래량들, 물론 많은 건 아닙니다. 몇십만 주밖에 안 되긴 하지만 요 전체적인 거래량들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터지는 거래량. 그리고 화장품.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다음 주부터 아마 마스크를 아마 밖에서 벗을 수 있게 아마 정부 지침이 바뀌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마스크를 벗다 보면은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 보면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해도,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화장은 안 해도 됐지만 진짜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품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화장품 수요가, 소비가 늘어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좋은 이슈도 있고. 일단은 근데 화장품들이 올라가려면 일단은 중국 격리가 풀려야 됩니다. 중국 봉쇄랑 격리가 풀려야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많이 오고, 그와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그 뭐냐 그 화장품 시장이 좀 활기를 좀 띠고, 물론 중국 사람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옛날만큼 화장품 한국 화장품의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게 풀렸을 때 그 외국인 관광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소비해주는 그거, 그게 아마 주 그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주들이 보면은 요것뿐만 아니라 토니몰이었나? 토니 요것도 지금 바닥권 찍고, 물론 역배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을 붙이면서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한국 화장품, 이츠 환불, 코리아나, 이렇게 거래량 붙이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근데 최근 거래량이 가장 이뻐 보이고 차트할 때 이쁜 거는 코스메카 코리아. 예, 그거는 화장품 주 중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먹지 않은 주식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 하나, 아까 파이메스트 얘기하다 보니 파이메스트는 철강 주긴 했지만 그 철강이 대부분이 조선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선하고도 파이메스트, 특히 LNG 선하고도 엮여 있습니다. 그건 참고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주, 그러니까 식품주들은 끝났고, 그거 말고 이제 양돈, 닭고기 그런 주 중에서 일단은 돼지고기 관련주는 우리 손해프렌즈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점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보실 게 하림지주, 이거 닭고기거든요. 하림. 요것도 지금 차트가 아직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예, 아직 오르기 전이긴 합니다. 그래도 얘를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켜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다음 주까지 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얘네들만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될까? 예, 나 생각이 좀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나는 이 전쟁이 요 식품 이쪽으로 좀 한번 어쨌든 매수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할인지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하겠지만 요 아진산업, 요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아진산업은요, 애플카 관련주도 묶였습니다. 예,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전기차 관련주인데 이때 이게 조정을 주다가
여기서 세력이 진입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진입해서 주식이 여기서 정비열을 한번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때 매매도 한번 했었습니다. 정비열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거래가 좀 줄어들었을 때 요거과 요거과 거래량이 좀 다르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단 매매를 했었죠. 그리고 이때 올라간 이슈가 애플카였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서 보면은 여기가 짧아요. 확실히. 확실히 짧고, 요 애플카 이슈가 무산되면서, 아진산업 공장이, 제가 알기로 미국 공장이 조지아주에 있는데, 그 조지아주에 뭐 전기차 공장 세운다고 했는데, 그걸로 올랐던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조금 1대1에 가까워졌고, 1대1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1대1에 가까워졌고,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물론 근데 다만 오늘 요 음봉은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저겨봤던 건 이 양봉 때 4월 26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음봉은 굉장히 옳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 장이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이 좀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 나스닥은 기술 중심의 그 업종이거든요. 걔가 좀 반등해주고 올라가줘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아진 산업이나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 네오티스 이런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진 산업은 좀 지켜볼 겁니다. 얘는 장기적으로 지켜보다가 매수할 때가 있을 거고요. 얘는 요 앞에서 봤을 때 요거는 다, 물론 여기서 한번 세력들이 좀 한번 팔긴 했지만, 살짝 팔긴 했지만은, 사실 매집 단가에 비해서 너무 싸게 팔았어요, 세력들이. 왜냐면 이때 갑자기 악재가 떠서 그럽니다. 그 애플카가 무산됐다라는 허위 광고라는 그렇게 떴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보시면 요 박스권을 코로나 골짜기 뺍시다. 요 박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래서 사실 박스권 쪽은 이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에프카 때문에 무너진 거고. 그래서 얘도 여기서 다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식입니다. 얘도 가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가진 사람 좀 이거 좀 장기 좀 지켜보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갖고 있는 네오티스 봅시다. 네오티스. 참, 얘도 참 안 떠줍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때까지만 참 이쁘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정말 마음에 드는 양복. 여기서 지지도가 딱 22선 맞고 딱 정석으로. 그래서 이때 완벽하게 정별이 됐는데 딱 5이선 한번 꺾었죠. 하나. 그래서 사실 제가 저번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요 21선, 60에서 깨면 손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손절이 왜 못 나갔냐면요. 왜 못 나갔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요때 사실 무너지다가, 무너진 상태로 장이 끝났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까지 내려왔었잖아요. 이 상태로 만약에 장이 끝났으면 이때 손절 나갔습니다. 무조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이때 이렇게 무너졌는데 막판에 올라와서 22선 위에 안착하고 끝났어요. 아, 그래서 나 소생했죠. 아, 다행이다. 순전은 안 나도 되겠다. 아, 여기 안착했구나. 어쨌든 여기를 지키려고 세력들이 운전하는구나. 어쨌든 여기는 깨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5위선과 22선 가격이 좀 좁혀졌네. 그럼 여기서 좁혀서 다시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리고 이제 그날 밤 미국장이 말도 안 되게 빠진 거죠. 맞죠? 이날이죠. 4월 25일. 미국장 빠진 게 언제냐? 그렇죠. 그렇, 그렇죠. 4월 25일. 그러니까, 그렇죠. 금요일 이거 빠진 거였죠. 그러니까 미국장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슈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시작해버려서, 요게 갭 하락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갭 하락하면서. 이거는 손절 못 나가죠. 왜냐면 요거를 깨지고 있는 그 순간에 얘가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건데, 얘가 아예 시작을 하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빼버리는데, 왜냐면
요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매도 물량이 있어야, 매도 물량 걸려 있는 게 있어야 안정적으로 팔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여기서 중요한 자리에서 딱 이렇게 아래로 딱 내리 꽂은 다음에 이렇게 빼버리니까. 심지어 이때 시간에도 올랐었어요. 시간에도 한 1%, 2% 올라가지고 저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이게 갭을 띄우면, 아, 갭 하락을 해버리니까 이때는 손절 못 치죠. 손절 못 치고, 그러면 다음 손절선은 어디냐? 여기가 되는 겁니다. 요 120 이상, 요게 손절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야, 그럼 오늘 왜 손절 왜 안 줬어? 오늘도 왜 안 줬는데? 미국장 오늘까지 보고요. 얘요, 내일 요거 말씀드릴게요. 내일 얘가요, 요 121, 여기로 안착 못하고 계속 여기서 한 번 나오면요, 여기선 손절 칠 겁니다. 무조건 손절 칠 겁니다. 뭐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거리랑도 안 들어오고, 거리랑도 진짜 너무 안 들어와. 얘 전기차 샤프트 관련주거든요. 전기차 관련주인데, 기술주들이 오르려면요,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어쨌든. 여기 위로 올라오길 바라야 됩니다. 네오티스는. 올라오지 못한다? 손절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그리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를 사든 뭐 아니면 뭐 화인베스트를 더 사든 할 겁니다. 일단 이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오늘 나스닥 한 번 더 보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아이고 빠졌네요. 계속 상승한 다음에, 하하, 내일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저기서 빠지면 안 되는데, 저기서 갭 상승한 다음에 더 올라갔어야 됐는데, 내일 네오티스는 쉽지는 않겠네요. 네오티스 쉽지 않겠습니다. 시간에 또 자전거 좋아서 오늘 미국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내일 네오티스는 대응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죠. 왜냐면 이거 손절 못해갖고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서 다시 애매하게 여기까지 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주식이긴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죠. 촬영주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다른 주식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꼭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